네, 여러분 해보죠.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네,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속도와 거리를 배웠었죠. 1차원 상에서 속도와 거리를 배웠었는데, 네, 이번 미적분 과목에서는 2차원에서 2차원 네, 속도와 거리, 그리고 아래 써놨는데 이동 거리, 움직임 거리, 곡선의 길이, 이런 개념이 나오죠. 네, 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얘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죠.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 점이, 이 물체가 시각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면 움직인 것을 추적해 봤더니 이런 곡선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곡선 길이에요. 네, 곡선 길이. 아니면은 이 점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이동한 거리,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곡선 길이다 보니까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의 둘레 길이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는 방식을 알게 됐었는데, 네, 얘는 뭐 그런 원 같은 것도 아니고, 네, 길이를 구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리를 S라고 하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S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거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이 길이를 S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차가 생기죠. 오차. 네, 오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S 길이가 1번 길이보다 더 길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도를 해야겠죠.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간을 잡고요. 이 구간을 2등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이를 생각하느냐,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생기니까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2번 동그라미라고 하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서 S라고 하자는 겁니다. S. 알다시피 오차가 나죠. 오차가 나는데 얘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이랑 비교할 때보다 두 번째 길이, 거리랑 비교할 때 어떻다? 오차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가 얘고, 구하고 싶은 길이가 정해져 있고, 이 구간에서 이 선분의 길이를 생각할 때 오차가 있죠. 구간을 두 개로 나누었을 때는 각 구간에서 이 길이와 이 선분의 오차를 생각하면 되고, 이 구간에서도 이 길이와 이 선분의 오차를, 차이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첫 번째 비교할 때보단 두 번째 길이랑 비교하는 게 더 오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얘를 계속 나누는 거죠. 네, 구분 구적법 하듯이 얘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n등분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각 구간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붙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오차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아이디어로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한번 크게 그려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이거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네, 그래서 얘를 델타 x라고 하고요. x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델타 y라고 하자는 거죠. y의 변화량이니까. 물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네. 이 그림은
이 적당한 이 구간을 n등분했을 때 뭐 하나의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죠. 제곱 더해서 루트. 얘를 델타 S라고 하자는 겁니다. 델타 S. 델타 S. 너 X 변한 거, 너 Y 변한 거, 그러면 너 이동 거리 변한 거. 물론 이동 거리가 곡선으로 변한 거 아니죠. 최단 거리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더해서 리미트를 붙일 거죠. 그럼 구간 길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죠. 이게 줄어들면은 델타 X가 뭐로 바뀐다? dx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델타 Y가 그럼 dy로 바뀌고, 그럼 이 델타 S도 ds로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식은 얘가 돼요. ds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얘가 델타 x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더해서 극한을 보낼 테니까, 극한을 보낸다는 소리는 이 구간의 각 구간 길이가 0으로 수렴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x가 매우 작게 변할 때 y도 매우 작게 변하겠죠? 그때 매우 작게 변한 이동 거리, 물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선분거리입니다. 얘가 ds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얘를 전체 곡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궤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한다는 소리예요. 이 매우 작은 선분들의 거리의 합으로 얘를 구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는 구간이 짧아지고 다 더하고 극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직관적으로 쓴 이 각각의 선분들, 그러니까 매우 작겠지만 그냥 ds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그냥 얘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길이를 다 더했더니 곡선 길이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매우 작은 길이를 다 더해서 극한을 보낸 거죠. 그럼 오차도 줄어들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저 곡선의 길이, 이동 거리에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결론은 이에요. S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니까 윗끝 아랫끝을 변수 S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적분하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시작해서 대각선 길이를 더한다는 소리인데, 매우 작게 해서, 매우 작게 하니까 델타를 d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자체가 길이다. 길이를 더해서 극한을 보냈다. 오차가 줄어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얘에 대해서 좀 보죠. ds가 얘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앞에 있는 식하고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적분하는 변수가 나타나 있죠. 얘는 적분하는 변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장점이 있죠. 네. 없으면 내가 원하는 변수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을 바꿔서. 네, 이 식이 된다고 했는데 뒤에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것인지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dx, x에 대해 적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그냥 여기다 곱해주는 거니까 이 루트 속에다 집어넣어서 나눠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dx를 속에다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위에 식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윗식을 아래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래식을 윗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윗끝 아래끝을 체크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dy dx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y를 fx라고 쓰니까 얘는 f'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dx로 그래서 적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dy로도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dy가 나타나도록 이 식을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y에 대한 범위를 윗끝 아래끝에다가 잘 체크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이런 기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함수를 x는 gy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얘도 미분해서 제곱해서 1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dx랑 dy가 있어서 dx, dy로 적분해볼 생각했었는데 꼭 dx, dy로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와서 얘로 적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dt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적분. 그래서 새로운 변수 t에 대해서도 적분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얘 t의 범위 써주면 돼요. t. 우리가 일반적으로 t를 시각이라고 많이 합니다. 시각. 그러고 봤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의미가 속력이 되는 거죠. x가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시각 t에 대한 함수 y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시각 t가 변할 때마다 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바뀌겠죠.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적분해서 이동 거리를 구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력을 적분한다.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동 거리, 움직임 거리가 되는 거죠. t에 따라서 x좌표, y좌표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그리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 움직임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속력을 적분한다. 네. 그럼 이 시각 t에 대한 정보, 이 시각 t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쟤를 아래끝, 윗끝으로 체크를 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움직임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을 적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래에 곡선의 길이가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이는 얘나 얘로 구합니다.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죠. 그랬을 때 곡선에 무엇이 보인다? 길이가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이 곡선 길이를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 함수를 x는 t라고 하고 y를 ft라고 하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표현된 함수처럼 보이는 거죠. 네. t, ft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각 t가 변해감에 따라서 y좌표가 변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 길이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고정된 형태의 곡선 길이를 생각하는데 매개 변수 표현을 나타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곡선을 따라서 점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동 거리, 움직임 거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개화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움직인 거리나 곡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곡선의 길이나 두 개가 같다는 소리죠. 같다. 값이 똑같다.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을 어떻게 구하자? 이렇게 매개화해서 움직인 거리로 구하자는 거죠. 움직인 거리로 구하자. 그럼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얘는 프라임에서 미분하면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지금 이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x를 t에서 미분하면 1이죠. y를 t에서 미분하면 f't죠.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속력이죠.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를 t가 a, 얘를 t가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가 무엇이다? 곡선의 길이, 점이 움직인 이동거리. 그런데 얘를 뭐로 바꾼 거예요? x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는 이 식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세 개의 식을 써놨는데 다 같은 의미의 식이고요. 얘를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은 무엇이다? 얘다. 가장 근본이 되는 식은 얘예요. 저 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왔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그냥 생각을 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적분은 변수로 적분할 수 있다. 문제에 맞는 걸 찾으면 된다는 소리죠. 이게 155페이지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155페이지에) 예제 1번인데 문제를 보면은 여기다 쓰죠. 자, t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고요. 네, x의 위치와 그러니까 좌표의 위치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죠? t에 대한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결국은 블라블라블라 dt로 바꿔야겠다 하는 거죠. x, y 자체가 t에 대한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우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각각의 도함수를 찾고요. y 프라임 미분할 때 t의 2분의 3제곱이죠. 2분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속도가 되는 거고 결국은 무엇을 구한다?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속력. 얘가 속력이죠. 계산을 하면은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오죠. 완전 제곱식에 루트가 있으니까 결론이 무엇이 나오겠다? t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나오겠다. 얘가 속력이죠.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속력을 0부터 1까지 적분하자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0일 범위에서 얘가 항상 플러스니까 절대값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적분해서 구하라. 고 바뀝니다, 문제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156페이지에 보면은 예제 2번이 나오는데 얘는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도 아이디어는 똑같다. 했습니다.
곡선의 길이 x가 0부터 5까지 변할 때 생각해보자. y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3제곱 길을 구하여. 얘는 y는 fx 형태의 식으로 쓰여져 있고 x가 0부터 5까지 변해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0부터 5까지 적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x가 0부터 5까지니까 dx인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을 끝이 어떻게 dx가 되도록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고요. 한 번 더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얘가 y 프라임이잖아요. y 프라임. 그래서 얘를 미분해야겠죠. (2분의 1이네요) 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 플러스 4분의 1 x 루트. 얘를 적분하면 돼요.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치환 적분해도 되고요. 뭐 그냥 적분해도 되고 상관이 없죠. 1차식 정도만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다. 식이 t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면 이 식을 사용하면 되고 y는 fx 형태로 나타나 있고 x의 범위가 나타나져 있으면 dx로 적분하면 되죠. y가 변하는 범위가 나타나져 있고 x라는 함수가 y라는 변수에서 쓰여져 있으면 이 식을 반대로 dy로 고쳐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무엇이 되느냐만 잘 체크하면 된다. 다 여기에서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수학 역량 기르기가 있는데 수학 역량 기르기가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죠.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다를 그냥 우리가 외웠던 것 같은데 증명을 하지 않고 아무튼 뭐 여기서 증명해보겠습니다. 적분으로. 네.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거 x, y 말고 t 새로운 변수를 잡아서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이 각도를 t라고 하죠. 그러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매개변수 t로 표현할 수가 있죠. r 코사인, r 사인입니다. x가 r 코사인, y가 r 사인이에요. 그러면 t가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시각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점이 여기를 출발해서 정확히 한 바퀴 돌죠. 그때 이 점이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정확히 원의 둘레가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x는 너, y는 너예요. 프라임 구해보죠. 자, 각각 미분했고 크기를 구한 게 속력이죠. r제곱, 사인제곱, r제곱, 코사인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니까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1이 돼서 더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항상 플러스니까 그냥 r이 나오겠죠. 얘를 어떻게 한다? t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매개변수 t를 가지고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했잖아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적분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저것도 있죠. 이거 내접, 외접하는 다각형을 사용해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적분을 해서 해봤고요. 이게 매개변수 표현 t를 사용해서
이 식을 dt로 바꿔서 적분한 거죠. 네. 자, 다른 방식으로. 네. 다른 방식은 곡선의 길이 개념으로. 곡선의 길이 개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y가 0 이상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얘는 함수가 되죠. 함수가 돼요. 함수가 되니까 얘를 지워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서 2를 곱하면 전체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RR. 그래서 얘를 함수식으로 보고 어떻게? 이 식을 블라블라블라 dx로 바꿔서 곡선의 길이 개념으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얘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미분. 자, 미분하는 게 약간 좀 까다로운데 얘가 2분의 1 제곱이죠.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합성된 거를 곱해줘야 된다. 얘가 미분한 함수고요. 그래서 이동 거리,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1을 더하기 얘 제곱, 얘 전체 제곱을 해야 되는데 식을 좀 정리해보죠. 얘를 제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하면 되겠죠. 얘를 구하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r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를 예를 들어서 무엇이라고 해보자? r 코사인이라고 해보자. 여기서는 치환적분이죠. 치환적분. 그럼 dx가 빼기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나오는 거죠. r 코사인을 대입하면 다 약분되고요. 사인 제곱분의 1이 남죠. 그리고 루트가 남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나오죠. 나오고 dx가 뭐예요? 빼기 r 사인 d 세타죠. 빼기 r 사인 그리고 d 세타 이렇게 적분해주면 돼요. x가 빼기 r부터 r까지니까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빼기 1부터 1까지죠. 자, x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야 되니까 이 세타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야 되니까 세타가 이렇게 가야 되죠. 파이부터 0까지. 파이부터 0까지 되겠습니다. 얘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윗끝 아래끝 위치 바꾸면 얘가 플러스가 되죠.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은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서 약분되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인테그랄 r d 세타. 인테그랄 r d 세타 0부터 파이까지가 남습니다. 우리가 구한 길이는 위쪽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2를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방법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미적분 과목 개념은 다 배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교과서 문제를 좀 풀고 1시간,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배웠던 공식은 무엇이냐? 2차원에서 이동하는 점의 이동거리, 움직임 거리 또는 2차원 사이에서 있는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밖에 없습니다. 2차원 사이에서. 네, 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다 좀 집어넣으면 뭐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옆에가 잘 안 나왔네.